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혼 전부터 느낀 게 있었어요. 뭔가 자꾸 후려치기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뉴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였는데 제가 의견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취직이 잘 되나 봐. 그래서 이런 건 잘 모를 수도 있지. 저는 고졸이에요. 재수를 했는데 실패해서 바로 취업했거든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님도 거들었어요. 대학 생활 안 해봐서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대학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나 형님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화장은 왜 그렇게 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그 옷 입으니까 더 통통해 보이네. 우리 아들이 원래 예쁜 애들 좋아하는데 네가 더 잘해야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시댁에 갔는데 형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복은 날씬한 사람이 입어야 예쁜데. 그래도 어울리려고 노력한 건 기특하네? 저는 통통한 편도 아닌데요. 그냥 보통 체형이거든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솔직히 예쁜 편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하십니다. 남편은 그나마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인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저도 막 예쁜 건 아니지만 남편은 저를 귀여워해 줍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쁜 사람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감자라면 저는 그냥 모양 깔끔한 감자예요. 형님은 울퉁불퉁 쌍난 감자 같달까요? 외모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어느 정도 예뻐서 뭐라고 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본인도 예쁜 편이 아니면서 저한테만 그러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시댁이니까 어른들이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한두 번 무시하게 됐고 할 말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에 형님이 이사를 하셨다며 집들이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일이 조금 늦게 끝난다고 해서 제가 퇴근 후 집에 들러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먼저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형님이 계셨어요. 식사 준비도 다 되어 있었고요. 어서 와. 앉아. 형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남편이랑 형부가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새집 이야기, 인테리어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편안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뭔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한번 볼래? 5년 전 거긴 한데. 형님은 웃으면서 앨범을 펼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봤어요. 형님 웨딩 사진, 가족 사진, 식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상한 사진이 보였어요. 직계 가족 사진이었는데 5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형부, 형님, 남편, 그리고 모르는 여자. 젊은 여자였어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자애들이 참 예쁘다. 예쁘니까 사진도 예쁘게 나오네.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요. 아마도 남편의 전 여자친구일 거라고요. 근데 왜 형님 결혼식 가족 사진에 전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안 궁금해? 누군데요? 원준이 전 여자친구야. 근데 진짜 예쁘지? 형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원준이가 원래 눈이 좀 높았었지.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뭔가 아련한 느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예쁘네요. 근데 형님이 신부인데 속상하셨겠어요. 형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네? 지금 내가 못생겨서 속상했을 거라는 소리 아니야?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무시 맞습니다. 시어머니랑 형님은 예쁜 편이 아니시거든요.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하세요. 그런데 남편 전 여자친구는 정말 예뻤어요. 사진으로 봐도 확실히 예뻤습니다. 그걸 형님 결혼식 날 가족 사진에 넣어놓고는 지금 저한테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이만큼 예쁘지 않아. 우리 아들 전 여자친구는 이렇게 예뻤는데 그 뜻 아니었을까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과 저를 비교하다니 유치하면서도 열받았어요. 2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이 자기를 무시하냐며 씩씩댔습니다. 저도 참았던 게 터졌어요. 무시는 형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남편 전 여자친구 사진은 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보여준 거예요?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예뻐서 보여준 거지?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여자 사진만 보여주던가요? 형님 사진은 왜 보여주는데요? 어머인 줄.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시누이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당장 사과해!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너무한 말을 했나? 근데 형님이 먼저 그런 거 아니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형님한테서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시어머니한테서 왔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한테서 왔는데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랑 누나가 뭐라는 거야? 못생겼다고 무시했다던데 무슨 소리야? 사진 보여준 건 말 안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형님이 당신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형님이 신부인데 속상하셨겠다고 했더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셨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사진만 보여주면 되지 형님 사진은 왜 보여주냐고 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피식 웃더니 그 다음엔 소리내서 웃었어요. 하하하, 그 여자 사진만 보여주면 되지 왜 누나 사진을 보여주냐고. 남편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 더 짜증나고 화가 나서 싸웠을 텐데 웃으니까 오히려 제멋대로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누나한테는 내가 뭐라고 할게. 그래도 한 번만 먼저 사과해줘. 왜? 그냥 부탁이야. 남편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탁하는 거였어요. 못생겨서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 제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발 그냥 한 번만 해줘. 응?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형님이 먼저 저 기분 나쁘게 했는데요. 전 여자친구 사진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한 건 형님인데요. 그날 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시어머니나 형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소리 톤이 낮고 단호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나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일은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요?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됐어. 기분 나빴다면요? 확실히 기분 나빴는데 이게 사과 맞는 걸까요? 그래도 네가 형님한테 한 말은 좀 심했어. 그건 인정해야지. 역시나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끊었습니다. 어차피 나이 많은 시어머니 이겨봤자 득될 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형님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뭐라고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남편을 무서워하거든요. 평소에 남편이 시댁에서는 무뚝뚝한 편이에요. 형님한테서는 연락이 없으니 제가 먼저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형님, 제가 대놓고 형님에게 못생겼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민지야, 지금 이게 사과하는 거야? 네. 솔직히 형님이 먼저 저 기분 나쁘게 하셨고 엄청 기분 나쁘지만 제가 먼저 사과드려요. 그게 사과야? 네. 누가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니? 저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속에 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대놓고 못생겼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셔서 화나신 거죠? 못생겼다 느끼게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못생겼다 못 느끼게 하겠습니다. 형님이 답장했어요.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사과는 잘못을 한 계기, 내 잘못을 인정,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세요? 지금 시위하는 거야? 사과하는 거예요. 못생겼다 생각해서 죄송해요. 형님이 읽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일십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복사해서 다시 보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못생겼다고 느끼게 해서요. 또 일십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생각날 때마다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못생겼다고 못 느끼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못생기셨다고 생각한 거요. 지금까지 5번 보냈습니다. 형님은 계속 읽고만 있어요. 답장은 안 하시네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누나한테 사과했어? 응, 했어. 뭐라고 했는데?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죄송하다고.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그게 무슨 사과야? 사과 맞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야.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게 시어머니랑 형님은 참 답도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짜증났거든요. 무시도 해보고 참아봤지만 그냥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통쾌하더라고요. 형님은 아직도 답장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못생기셨다고 생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일십이네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너 진짜 독하다. 그렇게까지 해? 응, 속이 시원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지낼 순 없잖아. 저도 알아요. 영원히 이렇게 지낼 순 없다는 거요. 언젠가는 명절에도 만나야 하고 가족 모임에도 가야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참을성도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시댁과 만나면서 2년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형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돌아오는 건 항상 무시와 후려치기였어요. 공부 안 해도 취직이 잘 되나 봐. 화장은 왜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이 예쁜 애들 좋아하는데 네가 더 잘해야지. 그런 말들을 2년 동안 들으면서 저도 무뎌졌나 봐요. 처음엔 속상해서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요.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잘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전 여자친구 사진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네, 예쁘네요 하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명백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거든요. 너는 이만큼 예쁘지 않아. 우리 아들 전 여자친구는 이렇게 예뻤는데. 그 뜻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고 형님도 예쁜 편이 아니면서 저한테만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본인은 어떤데 저보고 예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그 여자 사진만 보여주면 되지. 형님 사진은 왜 보여주냐고요. 그 말이 너무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형님이 먼저 한 행동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웃기만 했죠. 그리고 사과하라고 했고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못생기셨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사과일까요? 저는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한 거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못생겼다고 못 느끼게 하겠다고요. 사과의 형식은 다 갖췄는데 형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네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요? 속이 시원해서요. 형님이 제 메시지를 볼 때마다 못생겼다는 단어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통쾌해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유치해요. 근데 2년 동안 참아온 제 심정을 아시나요? 이제는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나 형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명절에 만나면 분위기가 최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시어머니와 형님은 더 심하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저를 이해 못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못 넘어가요. 이제는요. 오늘도 형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번째예요. 형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못생기셨다고 생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십. 내일도 보낼 거예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